자, 16강입니다. 반복문이라고 하는 주제를 소개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while이라고 하는 구문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반복문이라고 해요. 통칭. 주어진 조건이 참을 충족하는 동안 혹은 주어진 범위 안에서 블록 안의 실행을 계속 여러 번 반복 실행하는 거예요. 크게 두 종류입니다. while문하고 for문 두 가지가 있어요. while문은 조건을 부여하는 형태고요. for문은 범위를 부여하는 형태예요. 그 밖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기준으로는 do while이나 until이라는 반복문도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이 두 개는 없앴어요. 자, 일단 while부터 볼게요. 대부분 설명할 때 while문은 조건식이 부여됐을 때 이 조건이 참이면 반복적으로 여기가 동작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럼 이대로만 적어보면 while 대표적인 조건식 A가 5보다 작다 해서 뭔가 실행을 해라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생겨요. 도대체 A가 얼만데? 반복이 들어가기 전에 이 A의 값을 뭐라도 결정을 해줘야 이 while이라는 블록을 실행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A에 만약에 0이다 라고 값을 주면 조건 참이니까 여기를 반복 수행하죠. 조건이 참을 충족하는 동안 반복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A가 한번 0이니까 영원히 0일 거 아니에요. 이건 안 끝나요. 언제까지 하냐? 여러분 컴퓨터 터질 때까지 합니다. 실제로 반복문은 수행되는 순간 CPU의 점유율을 순간적으로 100%까지 다 가져가요. 그래서 얘가 많이 돌면은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요. 자, 근데 이 안에 간단한 계산식을 하나 넣으면 A 플러스 이퀄 1이라고 하면 반복을 할 때마다 A가 매번 스스로 1씩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A는 순서대로 1, 2, 3, 4, 5가 되는 순간 조건이 안 맞으니까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while문의 조건을 세 가지로 제가 정의를 했어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이 세 가지 요소가 충족돼야 while문이 성립이 됩니다. 그럼 처음에 초기식을 먼저 세팅을 해요. 그리고 조건을 판단하러 들어가요. 조건이 참이면 이 블록을 수행하는 거죠. 블록 안에서 증감식까지 거쳐요. 이 블록이 한번 수행되고 나면은 조건식으로 판단하러 갑니다. 그래서 조건식을 판단하기 기준값 만들고 조건 판별. 조건이 참이면 명령 수행. 그리고 처음에 만든 기준값에 변화를 주고 다시 조건식으로 이동.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다시 판별을 해서 조건이 참이면은 이 루틴을 다시 실행하는 거고 조건이 거짓이면 나갑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케이스를 보죠. while 한 다음에 대놓고 여기다 true라고 바꾼 거예요. 좀 전에 질문 주신 거랑 같은 맥락인데 실행 중에는 소스 코드를 못 바꿔요. 만약에 이걸 수정할 수 있다 해도 이번 실행 때는 반영이 안 되고요. 껐다 켜야 반영이 돼요. 왜냐면 실행하는 순간 이미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소스 코드가 다 해석이 돼서 그 메모리로 복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얘는 못 바꾼다라고 얘기해보면 안 끝나겠죠, 이거. 영원히 참이니까. 밑에 거 한번 봅시다. A가 0이래요. A가 5보다 크대요. 5보다 작대요. 그럼 0이 5보다 작다. 말 되죠? 근데 A가 감소하네요? 그럼 얘는 5보다 커질 일이 1도 없겠죠? 끝날까요, 과연 반복이? 안 끝나요. 이런 상태로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을 잘못 설정해서 절대로 종료되지 않는 형태의 반복문을 무한 루프라고 해요. 프로그램을 다운시키는 주범이 돼요. 그래서 반복문 구성할 때는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내가 구사해야 되는 스킬이 아니라 피해가야 되는 현상인 거예요. 물론 일부러 무한 루프를 거는 경우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데이터 분석에서는 1도 없어요. 웹사이트 만든 그렇게 일반적인 그 프로그램 만들 때는 반복을 몇 번 해야 될지 모를 때 무한 루프 걸고 따로 종료 조건을 서술하는 경우는 있긴 한데 데이터 분석할 동안은 없어요. 자, while문의 기본 구조 봅시다. x가 1이래요. 반복문을 만나면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을 먼저 판정을 하세요. 자, 초기식은 x가 1이죠. while 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조건식이죠. 그리고 증감식을 찾으면 x가 1씩 증가. 이걸 가지고 반복의 조건을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x는 1부터 10이 포함되죠. 10까지. 그리고 1씩 증가. 그럼 이 블록 안에서 x가 1, 2, 3, 4, 5, 6, 7, 8, 9, 10까지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 하나씩 대입하면서 결과를 유추해 보세요. 얘가 1부터 10까지 바뀌는 거니까 당연히 이 퍼센트 뒤에 세팅되니까 1부터 10까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반복하면서 출력이 됩니다. 자, 빼기 곱하기 30은 빼기를 30분 출력하는 얘기죠. 자, 여기서 쭉 반복을 하면 x가 10, 증가해서 10이 됐다고 쳐요. 1부터 쭉 증가하면서 이번에 10이 됐어요. 그러면 조건을 판단하러 가요. 10일 때 참이죠. 그러니까 x는 10이라고 한번 출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x가 증가해요. 그럼 그 다음에 11이 되죠. 11이 되면은 조건을 판단했을 때 11이 10보다 작거나 같다. 조건 안 맞죠? 그럼 빠져나온 거예요. 그럼 x의 최종값은 11인 거죠. while문의 특징은 초기식에서 설정한 변수가 반복이 끝난 후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반복문의 규칙 우리 어렸을 때부터 너무 당연하게 외웠어요. 지금 예제에도 나와 있는데 구구단 아무거나 붙잡고 외워보세요. 3단이라고 하면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9까지 외우죠. 그럼 1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1씩 증가하면서 계속 반복 수행하는 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반복문의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9구단을 만약에 못 외운다라고 하면 이거 어렵다고 하는 거 인정. 근데 9구단을 외운다라고 하면 이건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숫자를 입력하세요라고 해서 8을 입력했다고 쳐요. 입력받은 값 출력하고 구분선 하나 쫙 그려준 다음에 자 y가 1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그럼 y의 변화량은 1부터 10이 포함되나요? 안 되죠? 9까지예요. 반복의 범위를 잡을 때 지금 여기 잡을 때요. y가 9보다 작거나 같다랑 y가 10보다 작다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더 많이 쓰세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읽어요? y가 9보다 작거나 같다죠. 얘는요. 그냥 작다죠. 몇 번이래요, 위에 거? 2번이래요. 작은지 한번 비교하고 같은지 비교해요. 밑에 거는 한 번만 하죠. 여러분 같으면 뭐 하고 싶겠어요? 2번 일할래요? 한 번 일할래요? 그쵸? 당연히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런 게 나중에 쌓여서 프로그램의 효율로 이어져요. 그 프로그램의 효율은 나중에 가면 그 전기세예요, 진짜. 전기세가 많이 나가면 노트북 쓰시는 분들 노트북 뜨거워지죠? 그럼 그때는 걔는 전기세 잡아먹는 하마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쌓여서 그래요. 물론 이거 해봤자 요 정도 해봤자 1원도 안 되겠지만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증감식은 y가 1보다 크다죠. 그러면 y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1을 가지고 여기 들어가 보세요. 자, 일단 x는 아까 입력해놨죠. 8이라고 지금 얘는 고정이 됐어요. 8 곱하기 여기가 1부터 9까지 바뀌는 거예요. 그럼 z의 결과값도 8 곱하기 1부터 8 곱하기 9까지 바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x, y, z를 수식으로 문자열 형태로 조립을 해서 출력하면 쪼로로록 되겠죠. 넘어가 될까요? 자, 제가 지금 설명하는 과정을 눈여겨보세요. 설명할 때 제가 막 그리고 있잖아요. 이거를 눈여겨보세요. 그거부터 해야겠다. 그 얘기부터 해야겠다. 코딩 공부할 때 당연히 컴퓨터로 이제 타이핑하는 거니까 공부할 때 이제 모니터를 뚫어져라 많이 쳐다보세요. 그리고 그래서 헷갈리겠다 싶으면은 이제 화면을 손으로 짚어가면서 해요. 그래도 더 헷갈리면 모니터로 들어가려고 해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일 좋은 건 하드코어로 그냥 코드를 쓰세요. 노트에다. 그리고 손으로 쓴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코드의 흐름을 계속 그려가면서 변수의 변화량을 하나씩 다 적어가면서 따라가세요. 손 코딩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도 근거를 찾아주지 않으면 내가 괜히 고생시키려는 줄 알겠지. 손 코딩 너무 힘드네요. 이미지를 보면 뭔지 딱 바로 감이 옵니다. 이게 더 좋은가? 해상도가? 해상도가 얘가 더 좋네요. 이미지가 지금 다운로드 되는 중인데 이 사람은 좀 악필이네요. 오, 이렇게요. 지금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네. 근데 이렇게 코드만 쓰면 사실 별 의미가 없고요. 네, 이런 식으로 코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 적어가면서 해야 돼요. 이건 파이썬이네. 이걸 손코딩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손코딩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손코딩 전용 노트도 팔아요. 여기 줄 가져 있잖아요. 그리고 라인 번호 나와 있죠. 요 줄별로 들여쓰기를 구별하라고 이렇게 줄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코딩 노트 실제로 인터넷 검색하면 팔기도 하는데 검색해보면은 PDF 파일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거 인쇄해서 쓰셔도 돼요. 프로그램의 흐름을 판단하기에 가장 좋은 게 손코딩이에요. 이 사람 실제로 면접에서도 쓰입니다. 코딩 테스트 문제를 이제 제시하고요. 컴퓨터로 주는 게 아니라 A4지랑 펜 주고요. 못 쓰시겠으면 가셔도 됩니다. 그래요. 실제로 제가 면접 볼 때 그렇게 면접을 진행할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 대학 때 진짜 중간고사 시험도 이렇게 봤어요. 손코딩으로.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실행 결과를 그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컴퓨터 실습실이 아니라 일반 강의실이었거든요. 학생들한테 종이 한 장씩 나눠주고 코드 써서 내라고. 대학 시험 그렇게 봤어요, 저는. 하시면 분명히 이게 쌓이면은 그 코드 흐름을 보통은 이렇게 딱 코드가 이렇게 오면은 이거 실행하기 전에 코드 딱 보고 대충 결과 어떻게 나오겠구나 예측이 돼야 돼요. 그게 머릿속에 팍팍 떠요. 익숙해지면. 자, 손코딩 하시는 것도 검사 안 해요. 여기는 학원이지 학교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고 안 하고는 한 두세 달 지나면 차이 많이 날 거예요. 진짜 많이 날 거예요, 이거는. 제가 강의를 올해 10년이 넘었거든요. 손코딩 하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열심히 한 친구들 5손가락에 꼽아요. 매 강의 때마다 지금은 이제 데이터 분석은 사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과목은 아니에요. 웹개발 같은 경우는 30명 꽉 차거든요. 거의 1년에 만나는 학생들이 저녁반, 주말반까지 다 하면은 제가 1년에 만나는 분들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거의 한 1000명이 넘게 여태까지 만났는데 그 중에 이거 진짜 했던 사람은 5손가락에 꼽아요. 확실한 건 결과는 다 좋았어요. 확실해요. 한번 꼭 해보시길 권해요. 나중 가면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코드량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반복문이라고 하는 거를 접하고 나면은 이제 몇 가지 유형들이 생겨요.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 수능 공부할 때도 수학 공부할 때 처음에 공식을 제시해요. 그걸 외우면은 이제 그 공식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있죠. 사실 수능 공부할 때 보면 문제 유형들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외우고 있냐로 당락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 유형들 몇 개를 좀 오늘 먼저 쉬운 거 먼저 소개를 할 거고요. 좀 복잡한 유형들은 이제 포문까지 다 본 다음에 소개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반복을 구하면서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반복이 주어지면 어떤 변수, 편의상 x라고 합시다. x에 대해서 일정 범위가 부여되죠. a부터 b까지 이런 식으로요. a는 1이고 b는 100이다 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총합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코딩에서 합계를 구할 때는 이런 식이 아니고요. 다른 변수를 하나 등장을 시켜요. 거기다가 1을 여기다 더하고 2를 여기다 더하고 3을 여기다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최종적으로 자연스럽게 합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요거 외우세요. 총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복문 시작 전에 합산 결과를 저장할 변수를 몇으로? 0으로 초기화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반복문 안에서요. x가 1입니다. 이게 초기식이고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을 찾는 방법은 일단 while 키워드 옆에 나와 있는 변수가 뭔지를 보면 돼요. 왜냐면 while문 옆에 있는 게 조건식일 테니까 이 x값을 초기화하는 데가 초기식이고 x값에 변화를 주는 곳이 증감식이겠죠.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먼저 본 다음에 반복의 범위를 먼저 생각을 하세요. x가 1부터 10 포함되죠? 10까지 반복하고 증가량은 1씩 증가네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머릿속에서 암산으로 돼요. 근데 내가 아직 그게 좀 힘들다 싶으면 옆에다가 1부터 10까지 써놔요. 너무 구석에 썼다. 옆에다가 x는 하고서 1부터 10까지 써놔요.
칸이 모자라니까 8까지만 쓸게요. 그나마 초반 예제들은 이렇게 좀 써보라고 좀 엄두를 낼 수 있을 정도의 범위를 제시해요. 이거 만약에 1부터 만까지 반복한다라고 하면 이거 손으로 다 하라 그러면 제정신 아닌 거지. 그래서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써볼만 하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귀찮은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등장하는 변수가 뭐예요? 합산 결과를 저장할 변수가 필요하다 그랬죠. 변수 이름 뭐로 할지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여기서는 합계니까 썸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코드 전반적으로 봤을 때 x와 더불어 썸이라는 변수가 같이 등장하죠. 옆에다 같이 써요. 그래서 x가 1일 때 썸이 얼마인지, 2일 때 얼마인지 이거를 계속해서 쭉 옆에 적어보세요. 이게 손코딩이에요. 자, x가 1일 때 썸이 0부터 시작했어요. 썸은 처음에 0부터 시작을 해요. 0부터 0이 스스로 x만큼 증가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0이 스스로 1만큼 증가해요. 그럼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그 다음에 출력을 합니다. x가 1일 때 썸은 1이다. 한번 출력하고요. x가 증가해요. 그럼 2가 됐죠? 자, 다시 돌아가요. 자, 이렇게 돌아오는 동안 증감식에서 조건식으로 들어가는 동안 썸이 바뀌었나요? 그쵸? 썸은 여기서 한번 건드리고 여기서 한번 건드리니까 증감식에서 조건식으로 가는 동안 썸을 건드리진 않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썸 스스로 x만큼 증가해요. 아까 1 증가시켰는데 그 다음에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럼 아까 해놓은 거 이어서 가야죠. 그러면 요 말인즉슨 뭐예요? 1이 스스로 이만큼 증가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3이 되죠. 그러면 x가 2일 때 썸은 3이 된다. 그 다음에 x가 또 1 증가해요. 그리고 다시 내려가요. 그러면 3이 스스로 3 증가가 되겠죠, 그 다음은. 이거 한 두세 번 해보면 규칙 나오거든요. 지금 이렇게 더해서 여기다 넣으란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그럼 그 다음은 코드 안 봐도 나오죠. 3에다가 3 더하면 3 이거 아니에요. 6이네요. 그쵸? 6에다 4 더하면 10, 10에다 5 더하면 15, 15에다 6 더하면 21. 나오죠. 이거 아마 그 신문이나 잡지 같은 데는 퍼즐에서 유튜브에도 이런 거 나오더라. 1, 1, 2, 3, 3, 6, 4, 10, 5 물음표 이러면 아마 거의 다 풀걸요? 근데 꼭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워하더라고. 자, 규칙 간단해요. 총합을 구할 때는 일단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해놓고 반복의 범위 동안 그 변수가 계속 x값만큼 스스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게 총합의 방식이에요. 합계를 낼 때는 일정 수만큼 증가시키면 되는데요. 가끔 합계가 아니라 개수를 세라고 할 때가 있어요. 똑같아요. 대신에 우리 개수 셀 때 손가락 하나씩 꺾죠. 몇씩 증가해요? 1씩 증가하죠. 그럼 여기에 1씩 더해주는 거예요. 이게 개수를 세는 방법이에요.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반복문의 99.9%는요. 증가하는 값이 1씩 증가할 겁니다. 근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0.1%라도 가능성은 있어요.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1이 아니라 다른 단위로 증가할 수도 있어요. A가 0이에요. 초기식, 조건식 50보다 작대요. 근데 증감식이 10씩 증가하죠. 그러면 A의 변화량은 0부터 49까지 10씩 증가해요. 그러면 A를 써보자고요. 0, 10, 20, 30, 40. 여기서 또 커지면 어떻게 돼요? 50이 되니까 조건 안 맞죠? 그럼 아웃. 자,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A는 %D라고 해서 출력했으니까 결과 이렇게 나오겠죠?
감소도 가능해요. 자, b가 10이래요. 근데 b가 0보다 크대요. 조건은 맞네요. 그럼 이걸 범위로 잡으려면 10부터 0보다 크다니까 1까지. 그러면 이제 b가 2씩 감소한다고 돼 있죠. 자, 그러면 10부터 2씩 감소시켜봐요. 8, 6, 4, 2, 여기서 2가 또 감소하면 0이 되죠. 0은 0보다 크다. 조건 안 맞으니까 0은 아웃이네요. 이렇게 변화량을 산정해 놓고 여기다 계속 대입해서 하면 돼요. 쭉 나오죠.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이럽니다. 지금 여기 예제들에서는 여기 사용되는 변수들을 x도 들먹이고 a도 들먹이고 b도 들먹이고 최대한 다양하게 썼어요. 근데 대부분의 책들은 반복문에서 쓰는 변수는 그냥 i로 통일을 해요. 대부분. 자, 우리가 리스트나 아니면은 문자열에서 인덱싱이라는 거 얘기했었죠. 그때 제가 인덱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면서 프로그래밍에서는 인덱스가 원래 사전적 의미는 색인인데 프로그램에선 일련 번호의 성격이 더 강하다 그랬어요. 얘가 일련 번호지 뭐예요. 그래서 인덱스의 i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 반복문은 변수를 i를 걸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제 뇌피셜이에요. 왠지 모르게 다들 i를 걸더라고. 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리스트의 인덱스의 규칙과 반복문의 규칙이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리스트와 인덱스가 리스트와 반복문이 찰떡궁합이에요. 앞으로는 리스트가 주어지면 반복 한 번은 당연히 돌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 녀석의 인덱스를 한번 보세요. 0, 1, 2, 3, 4죠. 그러면 마이리스트의 인덱스를 갖고 반복 범위를 산정해 본다라고 하면 0부터 4까지 1씩 증가가 돼요. 자, 그럼 4까지라고 하는 조건을 잡으려면 4보다 작거나 같다가 좋다 그랬어요? 5보다 작다가 좋다 그랬어요? 자, 5라고 하는 거는 이 리스트의 원소 개수와 일치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5라는 값을 굳이 적지 말고 len 함수를 사용하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개수를 조회하겠죠. 그래서 뻔해요. 반복문 리스트로 돌 때는 0부터 시작해서 길이부터 작다예요. 1씩 증가. 공식이에요, 공식 이거는. 그러면 이제 마이리스트의 i번째라고 하면 사이즈가 5니까 i의 변화량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리스트의 0, 1, 2, 3, 4번째를 출력해라가 되니까 요거 하나씩 꺼내다가 출력하는 거죠. 이걸 보통 리스트의 탐색이라고 불러요. 저는 이걸 리스트를 스캔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스캔하나 탐색하나 같은 말이죠. 그 코딩 테스트를 위해서 알고리즘 공부할 때 1단원 제목이 순환과 탐색이에요. 순환이라 하면 반복문을 얘기하는 거고 탐색이라 하는 건 요걸 얘기하는 거죠. 뭐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이진 그래프라는 것도 나오긴 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해도 돼요. 데이터 분석가한테 이진 그래프 탐색 문제 낸다? 제정신이 아닌 거야, 걔는. 자, 어쨌건 원리는 이래요. 리스트의 인덱스가 1씩 증가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반복문에 녹여내면 리스트의 원소가 5개건 500개건 우리는 딱 한 줄, 몇 줄 안 되는 코드로 모든 원소를 다 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응용을 해보죠. 성적표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한글 변수 가능해요. 어색해서 잘 안 쓰는 거지. 자, 92점, 88점, 76점, 90점, 82점. 그러면 이제 길이를 측정하면은 과목수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떤 한 명에 대한 성적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게 과목이라고 가정할게요. 과목수는 리스트의 길이가 됩니다. 5죠. 자, 반복문을 쓸 거니까 초기식.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그럼 0부터 4까지죠? 1씩 증가. 그럼 0, 1, 2, 3, 4니까 요 리스트의 인덱스와 딱 맞아 떨어지죠. 성적표의 i번째, i가 0부터 4까지니까 성적표의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자연스럽게 리스트의 원소들을 하나씩 갖다 꺼내서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꺼내온 리스트의 원소를 0으로 초기화한 합계점수라는 점수한테 합산하고 있죠. 합계점수 수로 성적표의 i번째만큼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0이었던 애가 92 증가, 88 증가, 76 증가, 90 증가, 82 증가. 그럼 결국 합계점수는 얘를 다 더한 게 돼요. 리스트 원소의 합계입니다. 이걸 다시 과목수로 나누면 평균 되겠죠. 이게 가장 기본 문제예요. 자, 반복문을 구성하는 요소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입니다. 잊지 마세요. while문은 이 조건식이 참을 충족하는 동안 반복 실행돼요. 그래서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의 설정 오류로 반복문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를 무한 루프라고 해요. 프로그램이 무한 루프 안 빠지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합계를 구할 때는 반복문 시작 전 합계를 저장할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해야 된다. 그리고 증감식을 다양하게 설정해서 값의 변화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만날 일이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반복문 구성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아닌 거. 초기식, 조건식, 대입식, 증감식. 네, 대입식이죠. 다음 중 실행되지 않는 반복문은 while문의 특성은 여기에 있는 조건이 참을 충족하는 동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참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은 아까 우리 if문에서 경우 케이스별로 다 봤죠. 자, 리스트가 1, 2, 3이래요. 참이죠. true죠. 원소가 들어있으니까 문자열이 hello래요. 참이죠. false래요. 안 하죠, 얘는. while 1이래요. 참이죠. 공통점은 얘네 다 무한 루프라는 거. 자, 반복문의 조건, 아이씨, 답을 말해버렸네. 자, 이렇게 해서 반복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코드 정리하시고 연구과제. 자, 이제부터 문제 수준이 조금 올라가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일단 짝수의 합계를 구하세요. 단 조건문 쓰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여기서 하려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좀 선행학습 하신 분들은 문법을 여러 개 섞어서 쓰는 게 자연스럽게 지금 체화가 됐을 거예요. 근데 아직 진도상 문법 섞어 쓰는 걸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조건문하고 반복문하고 동시에 쓰는 걸 아직 얘기를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조건문 쓰지 말고 순수 while문만으로 1부터 100까지 수 중에서 짝수의 총합을 구하세요. 단 하나의 반복문을 사용해서. 자, 요거는 보통 그 빈도수 구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렇게 리스트 구하시고요. 이렇게 result라는 딕셔너리를 정의한 다음에 어떤 처리를 거쳐서 여기가 3으로, 얘는 하나, 둘, 2로, A, B, 2, 하나, 둘, 셋, 여기 3. 이렇게 집계를 하게끔 하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힌트는 딕셔너리는 들어가는 요 값이 문자열이다. 자, 다음에 폼은 볼 거고요. 한 20분 드리면 될까요? 30분? 오케이, 30분. 그럼 4시 반에 풀이할게요. 자, 문제풀이 진행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1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서 짝수의 총합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반복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0부터 100까지죠? 뭐, i라고 하고요. 얘가 0부터 100까지인 건데, 그럼 이제 조건식을 판단해 보면은
i가 100보다 작거나 같다. 내지는 i가 101보다 작다. 둘 중에 하나로 설정이 돼야 되고, 기왕이면은 작다로 설정하는 게 좋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증감식을 1이라고 설정하면 0부터 시작하는 모든 숫자를 다 건드리게 되니까 짝수만 건드리라는 조건이 안 맞아요. 근데 다른 방법은 쓰지 말고 반복문 하나만 쓰래요. 자, 0부터 시작하는 짝수 읊어보세요. 0, 2, 4, 8. 여기서 규칙 찾아보면 몇씩 증가해요? 그쵸? 증감식을 2로 설정하면 되죠. 자, 코드 짜보면 i는 0이고요. while i가 100일보다 작은 동안 그 다음에 i가 2씩 증가하면 돼요. 그럼 짝수만 건드릴 거 아니에요. 자, 합계를 구해야 되니까 토탈이라는 변수 하나 준비할게요. 합계 구할 땐 무조건 0으로 초기화하라 그랬죠? 이 토탈에다가 i를 더하면 프린트 총합 쓸 때 2250이 나오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혈액형의 수를 집계하세요라는 건데, 일단 문제에서 제시한 데이터 먼저 정의하죠. 자,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요 리스트에 대해서 반복을 걸어야 돼요, 일단은. 그래야 여기에서 뭐 각각의 혈액형이 몇 개인지를 카운트를 하죠. 그러면 초기식은 i는 0, while i가 len 혈액형의 길이보다 작은 동안. 이거 뭐 변수에 따로 저장해서 써도 되고 그냥 해도 됩니다. 앞에 예제에서는 사이즈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사이즈보다 작다라고 했잖아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요 사이즈 겹치는 거 생략하고 여기 이게 바로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그럼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프린트 혈액형의 i번째라고 출력을, 이건 그냥 확인이에요. 증감식을 안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i 플러스 안 들어갔죠? 여기 중단 누르시면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서 실행될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전체 흐름을 잡고 있으니까 중단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해야 혈액형을 탐색하겠죠. 이렇게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 혈액형의 i라고 하는 값이 a일 때는 리절트의 a 위치를 1 증가시키고 5일 때는 여기 증가시키고 이런 식이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되게 정직하게 풀면 이렇게 돼요. 오늘 우리가 배웠던 거를 결합을 해서 이 안에서 if문이 넣는 게 되게 정직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만약에 혈액형의 i번째가 a라면은 리절트의 a를 1 증가시키고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하는데 제가 아까 이거 문제 풀기 전에 강조했던 게 있어요. 반복문하고 조건문하고 같이 쓰는 거 아직 진도 안 나갔다고요. 이건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자, 리절트의 A에 대한 거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요거는 밑에다 잠깐 임시로 해보죠. 리절트의 A에 대한 거를 프린트해라 라고 하면 지금 0 들어있으니까 0 나올 거 아니에요. 자, 리절트의 A번째. 자, 제가 지금 드래그한 부분의 데이터 타입이 뭐예요? 문자열이죠. 따옴표로 감쌌으니까. 문자열은 변수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문자열이니까 K는 A 라고 하면은 리절트의 K번째를 대령해라. 그럼 결국은 이게 리절트에서 키가 A인 값을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반복을 돌면서 혈액형의 I번째라고 하는 거는 이 값들이죠. 얘네들은 리절트의 키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리절트에서 혈액형의 I번째를 1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 수업 범위 안으로도 해결이 되고 아까 봤었던 코드보다도 훨씬 간결해요. 그래서 리절트를 확인하면 이렇게 카운팅이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값의 종류별로 개수를 세는 거를 보통 빈도수를 확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필요하신 분들 코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갔네요. 자, 여기까지예요.